추위가 풀리니 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고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영하 3.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될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어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촉촉함은 우러른 듯, 탄탄함은 타고난 듯, 진정된 게 타고난 피부상이로다. 아니 우로싼 건데? 한 통으로 완성한 남자의 피부 건강 올인원 우루오스. 네카페토 쓰는 사람도 저축은 해야지. 신용카드 쓰는 사람도 저축은 해야지. 어디서? 저축은행에서.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이끄는 퍼포먼스까지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다. 하이브리드 리본 프리우스.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피자에 한해 뒤집다 7번가 피자. 2번 발효시킨 발효 곡물 도우의 쫄깃쫄깃한 맛.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우가 맛있어야 진짜다. 7번가 피자 맛있다커.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이번 달 당신에게 쏟아진 배달비 월 4,900원으로 퉁! 배달비 무제한 무료. 지금 구독하면 월 2,900원. 끝이 없는 무료 배달 멤버십. 여기 패스 X. 여기요.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천박하게 굴지 말고 채통 좀 지키시지. 좀 이상해서. 이 재벌들은 저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거든. 아드님 둘 중 하나가 정인아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영이 형이야. 요트에서 숨어서 마약을 한다고. 너무 무서워서 잃어버렸어.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젊은 몸뚱이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는 여자가 아직도 있는 거죠. 뭔가가 더 있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왔지. 같이 도주 중이야. 출국 신청했어. 그놈이 범인이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천연가스 60톤을 실은 유조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는데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몽골의 폭발 사고를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우유값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이유가 원유값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유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 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안심, 등심. 다른 소고기에도 있지만 한우에만 있는 귀한 부위 진심. 가족을 위한 한우의 진심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다 한우.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재.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백종원은 광동 경옥고.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당신의 요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지난 7일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가 막 뻥뻥 소리가 나갖고 나와봤더니 이쪽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출동 당시 차량에서 불꽃과 연기가 많이 분출되고 있다는 신고건이 다수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 현장 도착하여 확인한 바 해당 차량뿐만 아니라 인접한 차량까지 화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지체된다면 불길이 얼마나 번질지 모르는 상황.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에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빠르게 차량 내부부터 살피는데요. 다행히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방된 주차장이다 보니 연기가 상층부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주택 내부까지 연기가 확산된 상황. 지체 없이 주민 구조에 나섭니다. 다행히 47분 만에 완전히 진화된 불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차된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회전 상태의 차량 후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차량 배기관에 있는 배기열에 의해서 주변 가연물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인접한 차량까지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열이 원인이라는데요. 어떻게 불까지 붙을 수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배기가 뒤에 머플러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앞에 온도는 300도 정도 되고 뒤에 온도도 한 150도, 200도 될 수가 있거든요. 심할 때는 300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공회전 중인 차량의 배기구 온도를 실제로 측정해보았습니다. 시동이 걸린 직후 측정한 온도는 약 180도였는데요. 네. 15분 후 30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상당하네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인화물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뭐 박스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비닐 같은 거 불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종이 박스를 배기구 가까이에 두어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불씨가 나와요. 불씨. 그리고 오래된 차이고 디젤 차이면 미연소 가스, 그러니까 불꽃 씨앗이 머플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래된 경유 차량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불씨. 시동이 걸린 차량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차 주차할 때라든가 특히 낙엽 있는 데라든가 그렇죠?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주차해야 돼요. 그다음에 벽에 가까이 됐을 때 특히 주차장에서 주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아, 이거 대형 사고다. 잘 세워야 되겠다. 공포감도 느끼고 그 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택시기사인 제보자는 한 남성을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기요. 어디 가세요? 위치를 자꾸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성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는데요. 힘들게 목적지를 확인한 후 출발하던 바로 그때 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이거 택시예요. 그래, 꺼줄게. 이렇게. 갑작스런 욕설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던 중 신호에 걸리는데요.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빨리 가!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제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 빨리 갈게. 가봤어. 알았어. 내 상황을 다른 차들은 모르니까 나는 사고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세워야 되겠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시작된 폭행.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 제보자의 만류에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진짜 왜 저래? 심지어 안경이 부서져 앞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는데요. 차에서 내리려는 제보자의 팔까지 꺾고 머리채까지 잡는 남성. 그냥 내가 잘못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한 제보자는 이유 없는 사과를 한 끝에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안경이고 뭐고 다 깨졌어요 이게. 뭐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뽑히면서 겨우 이제 빠져나왔는데 제보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는 남성. 다시 폭행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다가옵니다. 열쇠를 잠그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못 나오게 이렇게 그 문에 기대에 서 있고 뭐 이제 그랬던 상황이에요. 시민의 도움으로 차량에 갇힌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3분여 동안 이어진 폭행. 제보자는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명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면은 자꾸 뒤에만 보게 돼서 앞을 집중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면 차를 이제 잘못 운전을 해서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일어난 끔찍한 폭행 사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한 지구대. 새벽 시간 이곳을 찾아온 누군가.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앞에 길을 막았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해서 내려오고 시비가 붙었었고 손님이 시비 현장을 말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해자가 손님을 때려서 그 폭행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30분 넘게 설득을 해서 가해자를 돌려보냈었거든요, 집으로. 폭행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 난동을 부렸던 남성. 이번엔 집에서 흉기까지 챙겨 다시 지구대에 방문한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난동을 피우겠다 해서 자리를 일어섰는데요. 손에 보니까 양손에 무기가 들려있는 걸 확인을 하고 다 앞에까지 나온 상태였어요. 오자마자 했던 말이 그 피해자를 다시 불러줘라. 막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죽이겠다. 두꺼운 외투 때문에 테이저건도 쏠 수 없던 상황. 다른 경찰관들이 시선을 끄는 사이 박진규 경사가 남성 뒤로 접근합니다.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바로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하는 박진규 경사. 다른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흉기를 빼앗았고 남성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진규 경사는 도합 14단의 무술 유단자였는데요. 그의 재빠른 대처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건한 거는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집행 방해 이거 두 개로 해서 저희가 입건을 했습니다. 폭행에 흉기까지, 심지어 경찰도 위협한 남자. 선을 넘은 그의 범죄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되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약 800세대가 거주 중인 이곳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인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2대가 모두 운행이 정지가 되어 있고요. 문에 보시면 승강기 운행 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의 운행 정지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5개 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총 17대, 그중 12대의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버린 겁니다. 최고 26층까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26층. 몇 층에 오세요? 22층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시겠는데요? 2주 됐나? 2주씩이나. 애들이랑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몇 층에서 지금 내려오시죠? 14층. 저기 환자랑 지금 걷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간신히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더 힘들죠. 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욱 커 보였습니다. 벌써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주민들은 어느새 계단을 이용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 계단으로 맨 꼭대기층인 25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 꼭대기층으로 직접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시간은 지금 보시면 6분 15초가 걸렸고요. 25층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최고층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니 너무 위험해서 어떤 아이는 지난주에 계단에서 올랐었대요. 지금 저희 층에도 임산부가 있어요. 이제 만삭. 만약에 큰일 나면 119 이거 뛰어 올라와야 그러니까요. 자,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되자 택배와 배달 역시 불가능해진 건데요.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멈춰선 엘리베이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리사무소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20년도에 이제 승강기 검사 불합격 맞아가지고 승강기를 교체를 하든가 안전장치를 더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간을 줬었어요. 그런데 외벽 도장 공사하고 지하 주차장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돈으로 11억 정도의 그 장충금이 있었는데 그게 10억이에요 계약 금액이. 그래도 그거 나가다 보니까 승강기에 대한 언도도 못했고 어쨌든 입주민들 그 돈을 걷어서 하는 공사니까 다만 얼마라도 깎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지. 자, 입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렵게 입주민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장충금이 모자라니까 장충금을 수시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아파트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한 대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6천만 원 정도. 안전장치 설치 비용은 약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할 구청에선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를 조금 더 미뤄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우리는 불합격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니까는 그에 의해서 정지를 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지를 명합니다.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니까 불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며칠 사이에라도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위급 환자가 고층에서 발생하면은 직접적으로 해드릴 것도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나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19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 설치 대수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후 승강기에 문제가 대두되자 국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는데요.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밀 안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손끼임 방지 장치 등 그동안 개발된 안전기술 7가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승강기 7대 안전장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개발된 7대 안전장치가 2019년 모든 승강기를 대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15년이 넘은 노후 엘리베이터만 약 26만 대. 상당하네요. 모두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 대상인데요. 지금도 곳곳에서 운행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라. 노화된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재건축이거나
아니면 그 오래된 건축인 경우거든요. 교체 비용이나 그 칠대 안전장치 추가 비용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이런 현상이 향후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노후 엘리베이터의 운행 정지.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몽골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 울란바토르. 잠깐만 쉬었다. 산나. 지난 24일 약 160만 명이 거주 중인 수도에서 새벽 1시경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불길. 갑자기 펑 하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침대가 흔들려서 순간 깨었어요. 큰 지진이 날 줄 알았는데 밤에 이제 주변 시야가 다 밝아질 정도의 큰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이후 2차, 3차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늦은 시간 주행 중이던 차량을 포함해 20여 대의 차량이 전소했는데요. 엄청나네요. 유례 없는 폭발의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60톤을 실은 트럭이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고 폭발까지 이어진 건데요. тэгээд дэлбэрт эхний дэлбэрт ороход манай цонхноо таарсан. балкон бол тэр чигээр үүрэн болсон. хүчтэй дэлбэрт болсон. 불길은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아파트 3개 동을 빠르게 옮겨 붙었습니다. 때 아닌 날벼락에 4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는데요. 진화를 위해 무려 600명 넘는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진화 과정 중 2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소방관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사고가 난 곳이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큰 도로에 속하는 교차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새벽 시간대임에도 교통량이 꽤 있는 상황이라서 소방차들이 진입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구 35만 명을 기준으로 세워졌던 계획도시 울란바토르. 하지만 현재는 계획 대비 인구가 4배 이상 늘어난 데다 좁은 도로에 비해 차량은 무려 60만 대가 등록돼 있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만큼 도시 계획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란바토르시에서 이렇게까지 큰 화재가 난 적이 정말 처음이고 전무후무한 상황이고 현지에서도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울란바토르시의 가장 큰 숙제가 교통 인프라 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춘제를 열흘 앞둔 중국. 지난 21일 아이들이 놀고 있는 춘칭시 한 주차장에서 갑자기 맨홀 뚜껑이 폭발하듯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재작년에 이제 맨홀 뚜껑에 폭죽을 넣었는데 그 맨홀 뚜껑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아이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아이가. 그런 영상들을 보고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냥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어린이들의 폭죽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중국. 맨홀 안으로 집어넣은 폭죽 불꽃은 하수에서 방출된 메탄 등 가연성 가스를 폭발시켜 뚜껑을 날아가게 하는가 하면 차량을 통째로 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많이 금지를 시켰는데 최근에 전국 인민대회에서 이제 폭죽 금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새해 첫날부터 2월 중순의 춘절까지 전국 곳곳에서 폭죽놀이를 행하는 중국.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일부 이동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온전한 명절을 맞이한 데다 정부에서 폭죽 사용 제한령을 해제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폭죽놀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아니 길거리에 딱 요때만 되면 폭죽을 파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도 않고 뭐 신분증 있어서 뭐 성인만 살 수 있다 이런 법도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살 수 있거든요, 폭죽을. 구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폭죽 구매도 쉬운 상황. 폭죽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폭죽놀이도 자유고 또 중국 문화라고 하니까 존중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맨홀 뚜껑 그 사고를 통해서 나이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때 아닌 보온병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한정판까지 나오면서 대형마트 앞에는 오픈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는 해당 보온병의 가격이 한화 약 5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절도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미국 곳곳의 대형마트 앞에서는 이런 긴 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밤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개점과 동시에 달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얻은 건 바로 보온병인데요. I just absolutely had to get one of these cups. I typically don't stand in line for anything, but I had to have this cup. 아마 최근에 틱톡이라 이런 것 때문에 텀블러 이런 게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상에는 연일 이 보온병을 구매한 후기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No way! No way! No! I got it! Way! Gold! Oh my god! Oh my god, thank you so much. 특정 색상의 보온병이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후 해당 색상의 보온병을 구매하는 게 마치 챌린지처럼 번져나가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게 품절된 이후에는 원가가 한화로 5만 원 선이었던 보온병이 경매 사이트에서 무려 5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텀블러가 엄청 튼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좀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들고 다니고 하면서 텀블러를 젊은 친구들이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인기가 폭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속에서 해당 보온병만 멀쩡하게 발견됐고 이 병 안에 든 얼음까지 그대로 보존된 영상이 SNS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거죠. 이후 이 보온병을 불에 실제로 태우는 실험 영상도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가 한정판 제품까지 나오면서 마치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는 상황. 곳곳에서 보온병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20대 청년 혼자 한화로 330만 원 상당의 보온병을 훔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텀블러는 사실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텀블러와 관련된 액세서리까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는 친환경이랑 컨셉이 맞는 건가 너무 과하게 이제 소비를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약 반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최근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노숙자들과 경찰들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임시 숙박시설로 인도하는 과정 중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노숙자라던가 이주민 분들을 지금 좀 강압적으로 현재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좀 강제 이주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 5만 명의 노숙자가 거주 중인 올림픽 개최지 파리. 정부에서 파리의 노숙자들을 각 지방으로 이주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죠.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노숙인 단체는 부당한 추방이라면서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논란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기간 내 호텔 등의 숙박비는 평소에 3배까지 뛰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예상되는 방문객만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턱없이 부족한 객실수로 숙박비가 오른 데다가 비싼 값에 집을 대여해주는 현지인들까지 등장하면서 숙박비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파리를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키니스트 노점상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올림픽 하나만 보고서 파리라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시위를 진압해야 할 경찰까지 올림픽 기간에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정부의 총동원령 때문인데요. On leur refuse des congés, évidemment il y a un accompagnement salarial très important qui va leur permettre d'être au rendez-vous de ce moment.
연평균 약 2,000건의 시위가 발생하는 프랑스. 지난해에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서 프랑스 경찰은 매주 100만 명 이상의 시위대를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휴가도 보상도 모호한 올림픽 기간 총동원령 발표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거죠. 파리올림픽 이 슬로건 자체가 모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슬로건의 가치가 이런 것들로 훼손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하거든요. 아무쪼록 잡음과 어떤 문제점들이 올림픽 전에는 모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100년 만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파리. 과연 표어에 맞는 세계인의 축제를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급식으로 빠지지 않던 것이 있죠. 바로 이 우유. 작년부터 우유값이 오른다, 밀크플레이션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 물가 중개서 우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1리터 우유 3,000원 시대. 국산 우유의 소비자 가격은 세계 6위인데요. 상승폭도 크죠. 우유 평균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2023년 우유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유값 인상이 그 원인인 걸까요? 그렇다면 원유값 인상의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전국 최대 낙농업 중심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낙농가로 가서 중개 시작하겠소. 내가 85년도 1월 7일부터 차결했습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 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때는 없으셨어요? 지금 현재가 힘든 겁니다.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한 70% 정도 들어가요. 70%. 실제로 젖소용 사료의 평균 가격은 1년 사이 약 23%가 상승한 상황. 이게 300원씩 가던 게 650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이거는 450원 가던 게 900원까지 갔었어요. 많이 올랐네요. 요거는 최종한 집, 이거는 건초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낙농가의 대부분 사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요. 이 수입 가격 자체가 오른 겁니다. 저렴한 사료와 비싼 사료의 차이가 클까요? 이거지. 이게 더 맛있어. 농가 생산비 부담에는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겨울에 온수를 먹고 여름엔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물통을 설치한 건데, 이거는 물통이 개당 350만 원. 350만 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죠? 센서에서 저기 모다가 물을 저렇게 풀어내는 거죠. 힘이 나네. 네. 기계값에 여름철, 겨울철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겠죠. 그 외에 톱밥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워낙 비용이 올라서 반절씩 번갈아가면서 교체해주고 있다는데요. 가뜩이나 생산 비용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소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건가요? 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고, 그 등급도 좋아서 우유값도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하루 생산되는 원유의 양은 어느 정도인데요?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량은 2,100kg. 리터당 얼마 받고 계세요? 1,263원.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그 최고값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이 우유 조견표에 있듯이 정부에서 이 고시행 가격입니다, 우리. 이걸 받고 있는 거죠. 위생 등급과 단백질, 지방 등을 고려해서 등급이 책정되는 건데요. 그 기준 가격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속한 낙농진흥회가 조정해서 결정합니다. 생산비 증가로 인해 지난해 10월 원유 가격은 리터당 88원이 인상된 거죠. 그럼 젖소 사육 두수를 엄청 늘려서 우유를 더 많이 팔면 수익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네요? 아니죠. 쿼터가 1,781kg라 그거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값을 받는 거죠. 쿼터는 이 그 유업체에서
너희 목장은 얼마만큼 내라고 정해준 키로수입니다. 그럼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고 남은 원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버려지는 건가요? 갖고 가는데 대신 가격을 1,263원이 아닌 535원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없지. 아니면 버려야 되거나. 때문에 농가에선 많은 양을 납품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농장주는 다른 방법도 선택했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저 소는 젖소가 아닌데요? 이건 한우예요. 보통 한 31개월 정도 되면은 한 800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젖소를 해서는 안 남고 그나마 한우를 길러서 조금이라도 더 남으니까 이 한우 쪽으로 다 바꾸는 거죠. 실제로 젖소 사육도수는 줄었지만 농장당 평균 마리수는 그대로입니다. 즉 젖소 농가 운영을 포기하는 곳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값이 떨어지는 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낙농가는 정해진 가격으로 납품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낙농가의 바운다리고요. 우유는 절대적으로 가공이 필요한 겁니다. 유가공 업체가 필수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진을 얼마를 붙여서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유가공 업체의 몫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유에 들어가는 유통 이유는 60%가량인데요. 그 비중이 크다 보니 원유 가격이 동결이던 때에도 우유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랐죠. 소비자들은 저렴한 우유를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장에서 봤을 때 우유 가격은 브랜드마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놓인 이 우유들도 살펴보면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제조업체가 같은데요? 한 유업체 제품과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 가격 차이는 700원이지만 제조업체가 같은데요.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유업체는 자사 브랜드로 판매할 우유를 제하고 남는 우유를 분말 형태로 보관할 경우 가공, 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 비용보다 PB 상품을 계약해서 제조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거죠. 게다가 판매처인 대형마트는 자체 브랜드라 광고 비용도 절감돼 같은 원유여도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유의 유통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일본과 미국의 리터당 가격만 봐도 2,000원이 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값이 더 저렴한 멸균 우유 수입량과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우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우유 시장은 외국의 낙농업체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국제가보다 비싸니까요. 그리고 FTA 체결에 따라서 무관세로 수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많이 잠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죠. 이 우유를 사용한 유제품부터 외식 음식까지 우유값 상승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벌써부터 두려워집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소였습니다. 나 고3 김모닝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머 모닝아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저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얘도 참 전공 없이 일단 입학만 하면 되지. 교육부가 주요 대학 정원의 일부를 이른바 무전공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무전공? 무슨 뜻일까요? 입학 지점에 아예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1학년 때 탐색 기간을 갖고 2, 3, 4학년 때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진로에 맞게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계열 상관없이 아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계열을 구분해 뽑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교육부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약 20% 이상을 무전공으로 뽑는 대학만 4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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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는 재정 지원에 목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 무전공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당초에 제시했던 게 20%면 한 500명 좀 넘죠. 520명 정도 되겠죠.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반발이 컸습니다. 교육부가 느닷없이 내년 입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학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그 25% 목표는 흔들림이 없고요. 올해 초부터 계속된 갈등 끝에 교육부는 지난 24일 일단 올해는 대학의 자율로 두지만 무전공 입학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현장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다는데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지? 라는 가이드도 없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혼란스럽고 고3 아이들도 너희의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너희의 어떤 적성과 취미 특히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야 돼 라고 이제 그런 것을 좀 강요받은 아이들이거든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요.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들을 뿐 아니라 이미 전공까지 정한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전공 입학제도,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이가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뭘 해야 될까? 천천히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저희도 사실 전공에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자기 의사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정함에 있어서 1학년 때 모색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도 아이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진로에 맞춰서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전공이 뭐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이건요? 더 해볼까요? 끝까지 가보죠. 가스파나의 기술을 어디까지 높인 거지? 하이드로 타워, LG 뷰티케어, 오브제 컬렉션. 당신의 우리가 가벼워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집니다. 필립스만의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로 골고루 빠르게.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과 대학을 폐지했던 대학들이 빈정원을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면서 무전공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해당 제도를 폐지했는데요.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 무전공 제도. 교육부가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무전공 확대 추진, 숨은 의미가 있답니다. 대학이라는 게 이제 노동시장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직업에서 가장 유망하고 유행을 타는 그런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학생들한테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 원하는 과에 제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취업시장 인기학과에 몰리는 현상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정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모두 선택해 갈 수 있게 하라는 게 그 취지는 좋은데 어떤 전공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제되는 어떤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2학년 전공 선택할 때 또 시험을 보거나 심사를 한다면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드디어 해방이다. 입학했으니 나도 이제 MT도 가고 미팅도 하고. 그게 뭔 소리? 원하는 과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또 고3 내내 공부했는데 무전공제도 대체 왜 한다는 거야? 현재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무전공 제도 추진의 주요 이유가 바로 대학생들을 융합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전공 바보라는 표현을 써요. 학교를 떠난 사회의 현실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다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전공보다는 오히려 일반 능력을 키우자고 이제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예요. 무전공 모집을 하면 융합 인재가 된다는 그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전공으로 모집하게 되면 1학년 1년 동안 기초 교양교육 공부를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2학년 때 결국 자기 전공을 찾아갑니다. 어디에서 융합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한 학생들도 많은 경우는 복수 혹은 다전공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공을 공부함으로써 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융합 인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네처럼 선배처럼 다전공을 하면 된다네. 컴공, 물리, 철학, 경영 등등등 이렇게 전공해봐. 어라? 무전공이 아니어도 되잖아. 동일하게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현대대학의 전략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다시 융복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는 미국 명문대의 무전공 제도를 예시로 들며 이번 방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제도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데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25%에서 50%까지 학교마다 다른데 그렇게 되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은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심화 있는 걸 배워야겠다, 더 전문성을 살려야겠다 하고 대학원을 가게 됐죠. 미국에서의 전공 선택은 대학보다 대학원에서 더 중요하답니다. 대학에서 세부 전공까지 정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대학의 어떤 교육 이념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대학의 유형과 기능과 역할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거기에 지금 이 단일의 제도를 탁 던지고 나니까 모든 대학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죠. 그러면 교육부가 큰 그림을 갖고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부는 가까운 시기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안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걸그룹 여자아이들 컴백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파격적인 콘셉트로 화제를 불러모았기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컸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더욱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제 정규 2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를 공개했는데요. 타이틀곡 슈퍼레이디는 이 세상 모든 슈퍼레이디에게 전하는 곡으로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체 프로듀싱 그룹인 만큼 멤버들이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앨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 실력을 뽐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새로운 곡을 공개할 때마다 매번 파격적인 콘셉트와 강렬한 곡으로 대중을 사로잡아 왔는데요. 그 결과 매번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가요계의 퀸카로 떠올랐죠. 이번에도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스타일링과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앨범 선 주문량은 180만 장을 돌파하며 자체 신기록을 경신했고 음원 차트 역시 상위권에 진입했는데요. 여자아이들이 슈퍼레이디로 또 한 번 가요계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난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새 금토 드라마 재벌 형제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경찰이 된 거야. 이걸로 네 이미지도 많이 바뀔 거고. 내 이미지가 어때서? 형 나 인기 많아. 김남길, 남궁민, 이재훈의 뒤를 이어 배우 안보현 씨가 새로운 사이다 히어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나도 찌르겠다. SBS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태껏 나왔던 그 선배님들의 멋진 히어로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는 아이예요. 지금 도전장을 내는 아니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전장을 김남길 내는 게 씨랑 남궁민 씨, 이재훈 씨한테 도전장을 지금 바로 내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재벌 형사 속 진이수라는 아이는 여태껏 보시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히어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밉지만
미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마냥 밉지 않은 그런 밉생 같은 아이인데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청량함과 사이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 스타이자 노는데 목숨을 건 금수저 재벌 3세 진이수가 갑자기 경찰이 된 후 앞으로 잘해보자. 점차 수사에 진심이 되고 진짜 경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안보현 씨가 재벌 형사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사표.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형사긴 하지만 재벌이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날렵함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좀 날렵한 몸을 만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 포스터 속의 머리를 보시면 정말 탕후루처럼 바싹 구워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가 두 가닥이에요. 네, 저 두 가닥을 눈썹에 딱 고정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수 없다. 재벌이 꼴 사나운 그 역할도 했고 형사도 했다. 네 차에 앉아서 대기하라고. 그러려고 뭐라 그랬냐? 혼자 두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극중 진이수와 티격태격하는 수사에 목숨을 건 강화경찰서 강력 1팀 팀장 이강은 역은 배우 박지현 씨가 맡았는데요. 네, 제가 맡은 강현이의 매력은요. 굉장히 정의롭고 또 수사 덕후인 만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멋있는 그런 형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노메이크업은 아니에요. 화장을 거의 안 하긴 했죠. 재벌 형사로 첫 주연을 맡은 박지현 씨는 전작과는 다른 이미지 변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현민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맡았던 차갑고 도시적인 그런 좀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털털하면서 이런 조금은 제 성격과 비슷한 닮은 점이 있는 캐릭터를 맡게 돼서 너무 좋고 두 사람은 이번 드라마로 두 번째 연기 호흡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드라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극 중에 회식도 가고 MT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작의 힘을 받아서 이번 작품에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또 다시 작품에서 만난다고 해서 정말 속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상대 역이 안보현 배우여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두 배우가 보여줄 환상적인 티키타카 기대가 되네요. 또 아무나 막 잡아오면 범인일 것 같지?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못 잡으면 내가 네 눈앞에서 사루져 줄게. 그거 좋네. 대신 잡으면 너도 인정해? 나도 경찰이라는 거. 콜. 과연 진이수는 재벌 3세의 능력을 발휘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잘난 척은 씨. 시청자분들도 저희 재벌 형사 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한 만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사이다 히어로 재벌 형사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박영자 할머니, 최종훈 과장님, 이유진 어머니, 2,300만 당신이 우리의 뿌리임을 잘 알기에 MG가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신협 행복 내비 켜세요. 너 노후 준비 좀 해놨냐? 행복 내비 켜.
발로 찼어. 행복 내비 켜세요. 그럼요.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평생 어부바 신협. 아데카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 새해 아침입니다. 오늘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이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이것은 그냥 매운 라면이 아니다. 소소한 행복, 친구, 잊지 못할 그때다. 이것은 왁자지껄, 일탈이자 단결, 어른의 관문이자 자부심이다. 이것은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이다. 새해에도 맛있는 인생 되길. 농심 신라면. 추웠던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당분간 심각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맞물리면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잘 챙겨주시고요. 또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너는 울지 마.